중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빨대 빨고 전업자녀. 어떡해. 직업이 뭡니까? 어떡해. 전업자녀 어떡해. 많습니다.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준비한 질문입니다. 40살이 넘도록 독립하지 못하는 자녀 결혼 후에 자기 식구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저는 좀 저한테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불효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끼리 그냥 사는 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렇게 40이 넘도록 집에 있으면 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네, 저는 제가 19살, 20살에 나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 독립하고 싶었거든요. 관계 정립에서 타인과의 관계보다 제일 정리를 잘해야 될 게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30대가 돼서도 안 나가고 부모님은 경비서고 건물청소에서 이 놀고 먹는 30대 자녀를 먹여 살리는 분들 상담 많이 오세요. 근데 내 새끼니까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또는 또 이제 분가시키고 결혼시켰더니 정말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는 자녀. 우리는 어찌됐건 고통스럽고 힘들고 섭섭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분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대학 가면 따로 살자.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제 2차 청소년이 24세까지거든요. 24세에는 분리하자. 그래야 자녀도 자생력이 생기고요.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섭섭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끼고 살던 애를 시집장가 보냈는데 결혼 4년 이내에 이혼율이 또 1위거든요. 결혼 4년 이내에 이혼하면 다시 전업자녀로 들어오는 경우 너무 많아요. 캥거루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모시고 산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또 갈등이 또 생기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 딸은 결혼하고 다음 결혼으로 이제 독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제 딸이 미혼 시절에 썼던 방을 제가 쓰고 있어요. 괜찮죠. 뷰가 너무 마당 바로 이렇게 보이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햇살 맛집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 집이란 말이에요. 제 돈, 제 사. 근데 애가 올 때마다 내 방이었는데 엄마가 제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자기 방을 하나 꾸며야겠대요. 저희도 정리 이제 하러 가면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따님 집에 친정 어머님이 그럴 때도 있고 시어머님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들 방이었다면서? 아니죠. 이제 집을 이제 분가를 해서 집을 꾸몄는데 그 집에 오셔서 본인이 액자 어디까지 다르라는 거를 다 지시하세요. 그래서 집도 어머님이 얻어주셨고 가구도 다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님은 안 계셔서 며느님은 왜 안 계세요? 라고 하면 직장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고 애기 나서 뭐 몸조리 할 경우도 있는데 이제 나는 살림도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 허접한 거 사오면 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돈으로 조금 가져오고 다 본인이 가구부터 다 선택을 해준 거예요. 시어머니.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정리할 때도 어머님이 다 위치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며느리는 살림을 못하니 본인이 다 지휘를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진짜 좀 안타깝고 또 부모님 집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면 옷을 물건들을 안 가져가요. 그 이유는 본인들 집이 좁다고 이야기해요. 제 딸이랑 상담해보시나요? 부모님 집에 오지만 그때는 이제 게스트로 와서 그냥 자고 갈 뿐이지 그 공간을 비워놓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도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이게 아들 방, 큰애 방 이걸 다 계속 지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심리적 탯줄을 못 끊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되지만 또 이제 우리 집에 방도 여유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사실 친정집에 내가 쓰던 방 나의 치유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 방에서 잠시라도 머물고 싶은 그거 너무 존중하죠. 맞아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뭐 큰 무리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해서 분가했는데도 딸은 친정집에 내 방, 또 남편은 우리 집에 내 방, 이걸 너무 완벽히 유지할 경우에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그 방으로 도피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훨씬 더 부부 갈등이 심해지고 이게 이혼으로 가게 되는 사례들도 저희는 좀 본 적도 있습니다. 공간이
아름답고 뭐 가족의 정이 넘치고 공유하지만 갈등과 분란과 뭐 그런 거 섞여 있는 것 같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함께 살아야 된다면 100억 자산의 깐깐한 부자인 시대, 100만 원조차도 없지만 마음 부자인 네. 시대. 근데 뭐 적당해야 되는데 100억이 너무 커가지고 한 1억은 모르겠는데 100억이 너무 세가지고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힘들어도 한번 저는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는 상담을 해보면 100억대 자산과 집에 시집을 갔는데도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은 많이 맞죠? 봤어요. 네. 그런데 우리 시댁이 너무 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 없음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결국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000억대 부자 집안이었어요.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 5남매랑 재산 정리를 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독거노인으로 사시면서 상담센터에 늘 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재판정에서만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재산 나누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기부하신 것까지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계속 다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면서 돈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제가 시댁이 돈이 많았어요. 부럽습니다. 근데 제 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말아먹기 했는데 제가 시댁 식구를 만났을 때 대화의 70%가 돈 얘기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고민도 많겠죠. 그랑 놀랄 만큼은 잘 아니었지만 돈돈 하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뭐 스트레스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되게 무덤덤해서 그때는 왜 맨날 돈 얘기만 하지? 근데 지금 후회되죠. 그때 돈 얘기에 제가 끼어들어서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저 좀 주세요 라고 시댁 돈을 찾아왔던가. 근데 그런 걸 하면 급하게 잠시 받고 끝이지.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여쭤봤지만요. 비자집들마다 특징이 있나요? 글쎄요. 어쨌든 그분들은 저는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참 제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저는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였거든요. 물론 저도 정리를 하고 집을 예쁘게 가꾸는 일을 했었지만 정말 공간이 주는 나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뒤늦게 저도 안 것 같아요. 뭐 회장님이나 좀 돈이 있는 그런 분들의 공간은 나이가 드셔도 항상 크기를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계속 그걸 관리해주고 가꾸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걸 보고 이 공간의 의미는 결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빚어지는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물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게 물건과 공간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내 돈 보고 가까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도 하죠. 날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피해망상도 있더라고요. 반면에 별로 없어도 늘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제 내담자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경제적인 것과 사람의 마음은 사실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화목한 가정과 굉장히 짜증과 화가 많은 가정을 보면 집안 정리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진짜. 저희는 공간 정리는 마음 정리다라고 확신하고 그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공간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내 공간을 소중히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도 소중히 생각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가족의 공간은 더 방치하고 그걸 방치하면서 오히려 복수하는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희는 집의 크기보다 그 집이 얼마나 쾌적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가 그 가족끼리 잘 지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제3의 피부다라고도 심리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 5분, 자기 전에 5분, 음. 나의 공간을 원위치시키는 훈련부터 많이 처방을 합니다. 네. 너무 좋다. 저도 정말 정리 못하거든요. 근데 확연히 느껴져요. 정리가 안 될 때 제가 짜증과 우울이 높아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맞아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대비를 이제 제가 드디어 올해 진짜 노인이 되거든요. 지공선사. 안 어울려요. 지하철 공짜로 타 노인이 되는데 머리로는 나 안 늙어서 싶지만 몸이 끼지 마. 너 늙었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무사히 정년 퇴직하고 아직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경이로워하면서 어떻게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렇게 경제관념도 없고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로. 근데 30, 40대쯤 되면 이제 진짜 힘차게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마음의 뭐 훈련이든 근력이든 재력이든 다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30대를 넘으셨잖아요, 대표님. 교수님은 50이 이제 30대 49 중반인 것 같으면 노후를 위해서 이것만은 좀 준비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돌아간다면 요즘 이제 그런 생각 가끔 하죠. 조금 더 일을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좀 아쉬운.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옛날 지난 일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일을 하기 전과 지금과 가장 달라진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저는 물 쓰듯이 썼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정리를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바꾼 거고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시간이 금이라는 말은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시간은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할 때 주부로서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남한테 줄 수도 없고. 네,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끊임없이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때 시간이 금이라는 거, 시간이 돈이라는 거, 시간은 투자하면 배가 된다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왜 책을 좀 보지 않았을까? 그때 무료강의 많았는데 그때 왜 뭔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가? 근데 지금 바쁘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너무 후회가 돼요. 내가 30, 40대로 그때로 돌아가면 시간을 정말 아껴 썼을 건데 그 후회가 너무 되더라고요. 겪어봐야 알죠. 뭐가 소중한 거지. 네, 공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말 안 바뀌는 두 가지가 있대요. 시간에 대한 개념과 돈에 대한 개념이 정말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렇구나. 저는 너무 후회가 되는 것이 저도 20살에 혼자 서울 와서 살면서 너무 가난에 대한 공포가 심했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불안과 강박이 심해서 너무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저축하고 저를 위해 쓰지는 못하고 그래서 여유가 있어도 늘 작은 집.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없어. 그리고 여행을 갈 기회가 돼도 안 돼. 아껴야 돼. 너무 저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한 것이 이게 이제 50을 코앞에 두고 보니까 이제는 돈과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저의 공간을 꾸미고 이런 걸 이제 겨우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제 딸이 너무 저의 경제관념 없음, 노후 대책 없음,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낙천주의, 네. 어떻게 되겠지, 네. 뭐 이런 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이제 비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이잖아요. 매달 25일 우울했어요. 막 찍히던 고정글이 신문이 많지 않지만 또 그거 했는데 지금은 일이 없으면 뭐지? 짜증나고 이러해요. 혹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 택시를 안 타고 저는 3보 1탑승이었어요. 세보를 걸어가는 택시를 잡았어요. 부럽다. 네. 뭐를 해야 되면 제가 다양한 사적 연금을 들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말고 지금 60 넘어서 나오는 제가 다 부은 거지만 왜 개인 보험들 있잖아요.
20일 날 무슨 보험 들어오고 무슨 연금 들어오고 이렇게 좀 재테크를 분산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때 자본주의 좀 눈을 떴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그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왜냐면 제가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 딸이 제 걱정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생활비 주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엄마 더 늙으면 어떡하지? 뭐 자기 부담감에서도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딸이 걱정하면 효자구나가 아니라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또 부담인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용돈 달라고 그래 뭘 달라고 아닌데 걱정하지 마라. 엄마의 연금 리스트를 보겠니? 라고 보여줄 텐데 이제 주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정리를 잘하는 것이 또 새로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맞습니다. 기도 하고요. 오늘도 또 한 수 잘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